우리 인도를 무시하는 한국의 삼성은 이 요구 조건을 따르라. 첫 번째, 주 6일 48시간 근무 체제를 주 5일 35시간으로 줄여달라. 두 번째, 우리 인도인들의 임금을 지금의 2배로 올려달라. 세 번째, 인도인 직원이 사망하면 그 가족을 채용하도록 해달라. 네 번째, 인도인 직원의 자녀 사립학교, 학비를 연간 5만 루피 지원하라. 파업에 참여했던 인도인들은 지금 한국인들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제발 살려달라 애원하다시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인도 현지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던 걸까요? 이야기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인도에서 평범한 가정주부로 살고 있는 40살 프리아 라타라고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 인생은 꽃밭 그 자체였어요. 거지같이 빌빌거리며 살던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이것도 과거가 되었습니다. 바로 저의 무지와 남편의 근거 없는 자신감 때문이었어요. 1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가족의 삶은 빈곤 그 자체였어요. 뭄바이 외곽 슬럼가의 누추한 방 한 칸짜리 집에서 살았죠. 그런데 그곳은 집이라고 부르기조차 민망한 곳이었고 내 식구가 누우면 방이 꽉 찰 정도로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비가 오면 지붕에서 물이 샜고 여름엔 찜통더위에 숨조차 쉴 수 없어서 여름이 되면 집을 버리고 밖에 나와서 잠을 잤어요. 옆집과는 제대로 된 벽도 없었죠. 이불 같은 걸 덧대서 공간을 나눈 걸 벽이라고 불렀고 바닥은 시멘트가 드러난 채 갈라져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런 곳에 제대로 된 화장실이 있을 리 없죠. 사람들은 커다란 구덩이에다가 대소변을 본 뒤 흙으로 대충 덮어두곤 했고 당연히 그곳에는 벌레와 악취가 들끓었습니다. 날이 더워지면 전염병 같은 게 돌기도 했어요. 아마 이 사연을 듣는 분들은 상상조차 못하시겠죠. 그런데 제가 살던 빈민가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벌레도 전염병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사람들의 나태와 게으름이었어요.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누워서 생을 다하기만을 기다렸고 이는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저와 남편은 그들과 달리 희망을 버리지 않았고 남편과 저는 일용직 노동자로서 일을 하며 돈을 모아 조금씩 더 나은 곳으로 사는 곳을 옮겨갔습니다. 하지만 인도는 신분마다 사는 곳이 정해져 있어요. 신분이 낮은 저희 부부는 살 수 있는 곳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뇌물을 써도 살 수 있는 곳에 한계가 있었고 저희 부부는 화장실 딸린 집이 있고 아이들 학교 보낼 수 있는 곳에서 살 수 있는 것에 만족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사는 곳이 달라지니까 사람의 시야도 달라지더라고요. 일단 주변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것들이나 들고 다니는 것들을 보고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전자제품이었어요. 그래서 저렴한 것들로 하나, 둘 구매해서 집을 채워나갔는데 싸구려 중국 제품들이라서 그런지 얼마 쓰지도 않았는데 제품이 금방 고장나곤 하더군요. 고장날 때마다 새로 구매하는 것도 부담이던 찰나 남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좋은 걸 사서 오래 쓰는 게 어때? 삼성이라는 회사 제품이 그렇게 좋다던데. 삼성? 사람들이 다 들고 다니는 그거 말이야? 당신 제정신이야? 그게 얼만데 그래?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삼성은 부자들의 점유물이었어요. 저는 남편이 미친 소리를 한다고 생각했고 꿈도 꾸지 말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하지만 한번 이야기를 꺼내놓으니 이후로 삼성만 보이더라고요. 삼성 핸드폰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보이면 질투가 나고 한 번은 저걸 빠르게 낚아채면 못 따라오지 않을까라는 무서운 생각까지 할 지경이었습니다. 삼성의 인기는 나날이 높아져 갔어요. 뉴델리, 뭄바이, 구르가온 같은 대도시는 삼성이 장악하고 있고 인도의 거리는 삼성 광고판으로 도배되어 있죠. 솔직히 이 정도 되면 삼성의 인기가 사그라들 법도 한데 삼성의 인기는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 휴대폰이 샤넬백이나 루이비통처럼 명품 아이템의 역할을 하고 있으니 말 다 했죠. 심지어 부자들은 자신들의 부를 과시하는 수단으로 한국 화장품, 한국 자동차, 한국 가전제품으로 가득 찬 집을 자신들의 SNS에 올리고 있어요. 이렇다 보니 저희 가족에게 삼성은 점점 먼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부가 먼 우주에 있는 존재와 같던 삼성과 가까워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저희 부부가 길을 걷고 있는데 한 아이가 울면서 부모를 찾고 있더라고요. 입은 옷을 보니 부유한 집의 아이인 게 틀림없었습니다. 어쩌다 길을 잃은 건진 모르겠지만 부유한 집 아이를 이런 곳에 홀로 둔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저희 부부는 아이를 데려와서 부모를 찾아주었고 부모는 저희에게 연신 고마워하며 보답을 하려 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납치가 되어 험한 일을 당했을 거라 확신하고 있었는데 저희 덕에 산 거니까요. 삼성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모두 부자가 된다는 건 모두가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안정적이고 남들보다 훨씬 많은 월급에 각종 복지 혜택까지 말 그대로 꿈의 직장이었죠. 저희는 이런 행운을 놓칠 수 없었고
그 상류층 부부에게 오히려 감사해하며 남편은 삼성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삼성에 취직하고 난 뒤 저희 가족의 생활은 180도 달라졌어요. 우선 아무리 도심으로 들어오려 해도 출신 때문에 막혔었는데 그 유명한 삼성에서 일한다는 이유만으로 도심에서의 거주가 해결되더라고요. 신분제가 엄격한 인도에서 말이죠. 달라진 건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또한 달라졌어요. 저희 부부가 외곽에서 살다 왔다는 소문이 돌자 이웃들은 역겹다는 행동했는데 남편이 삼성에 다닌다고 하자 존경의 눈빛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남편, 삼성 다녀요. 이 말 한마디면 마치 귀족 같은 대접을 받을 수 있었죠. 사람들은 저희 부부가 무슨 말을 하든 귀 기울이기 시작했고 저희는 그런 태도를 즐겼어요. 그리고 먹는 음식도 바뀌었죠. 전에는 매일 키칠이나 달바 같은 것만 먹었는데 이젠 닭고기, 커리나 버터, 치킨같이 예전엔 감히 쳐다보지도 못했던 음식을 즐겼고 매주 한 번씩 피자를 시켜 먹기도 했습니다. 외식은 뭐 당연했고요. 아이들에게 초콜릿을 사주는 건 고민할 거리도 아니었습니다. 옷차림도 바뀌었죠. 전 일주일에 같은 옷을 2번 이상 입는 경우가 없었고 남편과 아이들의 옷도 주기적으로 구매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하고 다니는 모습에는 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자랑하라고 일부러 비싼 브랜드 옷을 사주고 심지어 미용실에 가서 손톱 관리까지 받게 해주죠. 주변 애들은 꿈도 꾸지 못할 만큼 호화스러운 삶입니다. 물론 전에 너무 못 살았다 보니 보상 심리 때문에 유난히 화려하게 살았던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남편의 월급을 많이 모으지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월급을 모으려고 했으면 이런 삶은 꿈도 못 꿨겠죠. 하지만 그래도 괜찮았어요. 어쨌든 저희 남편은 삼성 직원이잖아요. 저는 이런 삶이 영원할 거라고 확신했어요. 그도 그럴 게 별 문제 없으면 삼성에서 잘릴 일은 없거든요. 그리고 남편이 삼성에서 일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남편을 자르는 게 삼성 입장에서 손해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남편은 늘 새로운 사람을 가르치는 것만큼 귀찮은 일이 없다. 기존에 있던 사람들을 잘 데리고 있는 게 회사 입장에서는 이득이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거든요. 그러니 이 정도의 사치는 부려도 된다고 생각했죠. 실제로 남편의 동료 직원들의 아내들을 만나보면 다 비슷비슷하게 살고 있더라고요. 혹시 저축 그런 거 하고 있어요? 에이, 그런 거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회사에서 월급 따박따박 잘 나오는데 굳이 저축할 필요가 있나? 저희가 이렇게 180도 바뀐 삶을 살 수 있는 건 모두 삼성 덕이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삼성에서 일을 한다는 것에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삼성 제품을 쓰고 있는 지인의 집을 갈 때마다 집 냉장고가 삼성 거네? 그거 만드는 사람이 우리 남편인 건 알아? 우리 남편한테 고마운 줄 알아? 라고 말을 하고는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랑을 하려면 내가 얼마나 부유한지를 자랑해야 했기에 더욱더 화려하게 저를 꾸미고 치장해야 했죠. 게다가 어딜 가든 남편이 삼성에 다니는 걸 자랑하고 싶어 했어요. 예를 들어 마트에 가서 계산을 할 때 일부러 현금이 부족하다고 말을 하는 거죠. 어머, 현금이 부족하네. 가져온 현금만큼 물건을 담았어야 하는데 죄송해요. 우리 남편이 삼성에 다녀서 돈을 워낙 잘 벌다 보니까 내가 가격표를 안 보고 물건을 담아요. 우리한테 이 정도 돈은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의 반응은 대부분 저를 우러러보는 표정이에요. 남편분이 삼성에 다니신다고요? 거기 들어가기 엄청 어렵지 않아요? 연봉도 엄청 세다던데 우리 남편은 이번에 일 잘려서 걱정이에요. 삼성은 한번 들어가면 잘 잘리지도 않는다면서요? 맞아요. 웬만하면 잘 잘리지도 않고 보너스도 잘 나온다고요. 그리고 제가 마치 한국인이 된 것처럼 행동하기도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게 삼성은 한국 브랜드잖아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제품이기도 하고요. 또 남편이 일하는 공장에도 한국 직원들이 꽤 있어서 남편과 대화도 많이 하고 교류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모로 저와 접점이 있다 보니 저도 한국과 가까운 존재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아시다시피 인도에서 한국의 위상은 대단하잖아요. 사람들은 제가 한국의 한자만 꺼내도 껌뻑 죽었어요. 우리 애들은 한국으로 유학 보내려고 해. 한국으로 학비가 엄청나게 비쌀 텐데? 삼성 직원 자식이잖아. 삼성이 인도 직원을 엄청 챙긴다고 하더라고. 잘 얘기해보면 자식들 유학 같은 건 좀 지원해 줄걸? 어머, 대단하다. 그런 것까지 지원해주는 회사가 있을 줄은 몰랐네. 웃긴 이야기이지만 당시 저는 정말 삼성이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인도인들이 열심히 일해줘서 삼성이 좋은 제품을 만들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 우리 덕에 인도 땅에 공장도 짓고 사람들 데려다가 물건도 만들고 한국인들은 여기다 집도 짓고 살기도 하는데 고마운 줄 알면 이 정도는 해줘야지 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놀랍게도 이런 생각은 저희 부부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삼성 공장 인도 노동자들의 일관된 생각이었습니다. 아무래도 공장에 있는 노동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고 이걸 집에서 아내들에게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이런 사실을 알게 된 계기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그날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어느 날 밤이었어요. 남편이 귀가 시간을 훌쩍 넘긴 시간임에도 집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거의 자정이 되어서야 들어온 남편의 몸에서는 술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었고 남편은 비틀거리며 들어와서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런데 남성은 뜬금없이 자신의 회사인 삼성을 욕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거지 같은 회사, 확 때려치울 수도 없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당신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지금 삼성 얘기하는 거야. 농담으로라도 그런 말 하면 안 돼. 큰일 날 소리 하고 있어. 그러자 남편은 시뻘개진 눈을 하고는 분노하며 말을 하더라고요. 왜? 왜 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삼성한테 얼마나 착취당하고 있는지 알아? 우리는 그놈들한테 그저 개, 돼지일 뿐이야. 물건을 찍어내는 기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남편은 가끔 욱하는 성격이기는 했지만 이렇게 과격한 표현을 쓰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이렇게 화를 내는 게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깜짝 놀라 남편에게 물었죠. 여보, 무슨 일이길래 그래? 대체 왜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당신도 알잖아. 그런데 말이야. 우리가 받는 돈이 얼마나 터무니없이 적은지 알아. 이건 말도 안 되는 수준이야. 우리는 속고 있었어. 자본주의 놈들한테 완전히 속고 있었다고. 저는 온갖 말이 뒤섞인 남편의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돈이 적다는 건 무슨 말이지? 삼성이 주는 돈은 결코 적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평범한 인도인들보다 훨씬 사치스러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건 다 평균보다 2배나 높은 월급 덕분이었어요. 그리고 자본주의 얘기는 여기서 왜 나오는 건지 한 번도 이런 얘기를 입 밖으로 꺼낸 적 없던 남편이기에 더욱 당황스러웠습니다. 남편은 제 물음에는 대답도 안 하고 뭐라고 혼자 중얼거리더니 쓰러지듯 잠에 들었어요. 다음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남편을 깨웠지만 남편은 짜증을 내며 출근을 거부했습니다. 그딴 회사 안 가. 다신 안 간다고. 순간 짜증이 확 나더라고요. 이 양반이 미쳤나? 당장 안 일어나? 당신이 무슨 회사를 다니는지 잊어버렸어? 삼성이라고. 당신 아니어도 일할 사람이 천지에 널린 그 삼성. 길바닥에 나앉기 싫으면 당장 일어나. 하지만 남편은 꿈쩍도 하지 않았죠. 저는 화가 나서 남편의 등짝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한심한 인간아, 무슨 일이 있으면 있다고 말을 하던가. 대체 애처럼 이게 뭐 하는 거야? 무단결근이라니? 그런데 애가 타는 건 저뿐이었어요. 남편한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남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됐어, 이 여편네야. 시끄러워서 나간다, 나가. 당신 회사 가는 거 맞지? 안 가. 여보. 저는 남편의 등에 대고 간절히 소리쳤지만 남편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은 복잡해졌어요. 남편이 삼성에서 잘렸다는 소문이 나면 동네 개도 저희를 무시할 거예요. 그동안 제가 업신여겼던 사람들은 제게 돌을 던질지도 모르죠. 그리고 저희는 그 더럽고 냄새나고 벌레가 들끓는 동네로 돌아가게 될지도 몰라요. 모아둔 돈도 없었으니 지금 사는 집에서도 쫓겨날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공포에 떨고 있는데 남편은 제 속도 모르고 밤늦게까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한밤중이 되어서야 현관문 소리가 들렸죠. 문을 열어보니 낯선 남자가 남편을 부축한 채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쇼크 씨, 아내 되시죠? 저는 라켓이 미슈라입니다. 아쇼크 씨가 많이 취하셔서 제가 모시고 왔어요. 저는 라켓이라는 남자의 도움으로 남편을 눕힌 뒤 라켓이에게 차를 대접했습니다. 라켓이는 남편이 인사불성이 될 때까지 취한 것에 놀란 듯한 제 표정을 읽었는지 말을 시작했어요. 프리아 씨, 아쇼크 씨가 어제 이상한 행동을 하지 않으셨나요? 저는 이 말을 듣자마자 남편의 이상한 행동에 이 남자가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라켓이의 말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제가 지금 하는 말은 국가 기밀급의 이야기예요. 하지만 프리아 씨는 아쇼크 씨의 아내분이시고 삼성 직원의 가족이시니 말씀드리는 겁니다. 비장한 목소리에 침이 꿀꺽 넘어갔습니다. 라켓이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추고 말하기 시작했죠. 아쇼크 씨의 월급은 $238입니다. 그렇죠? 맞아요. 제가 아주 자랑스러워하는 남편의 월급이죠. 그런데 프리아 씨, 이건 엄연한 삼성의 노동력 착취입니다. 같은 일을 하는 한국인 노동자들은 무려 $5,358나 되는 월급을 받고 있어요. 무려 22배나 되는 차이죠. 저는 충격에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인데 2배도 아니고 3배도 아니고 100번 양보해서 10배도 아니고 22배라니. 같은 삼성 직원인데도 이렇게 차이를 둔다니요. 같은 인간임에도 차등을 두는 카스트 제도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같은 인도에서 일해도 한국인 직원은 왕처럼 대우받고 인도 직원들은 노예처럼 일을 하죠. 월급은 쥐꼬리만큼 받으면서요. 이 말을 들으니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 분노가 일었고 제가 그토록 찬양하던 삼성에게 뒤통수를 맞았다는 사실에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프리아 씨, 저는 아쇼크 씨를 비롯한 삼성 직원분들의 파업을 도우려고 합니다. 아마 장기전이 될 거예요. 그러려면 프리아 씨와 같은 가족분들의 지지가 필요하겠죠. 삼성은 우리 가족들의 노동력과 시간을 갈취하고 있는 사악한 존재입니다. 이 거대한 음모와 함께 싸워주세요. 이 말을 들으니 제 안에서 엄청난 의지가 꿈틀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남편을 도와 파업을 돕기로 다짐했죠. 남편과 노동자들은 시위에 돌입했습니다. 그들이 내건 조건은 이러했어요. 첫 번째, 주 6일 48시간 근무 체제를 주 5일 35시간으로 줄여달라. 두 번째, 임금을 2배로 올려달라. 세 번째, 직원이 사망하면 그 가족을 채용해달라. 네 번째, 직원의 자녀의 사립학교 학비 지원으로 연간 5만 루피를 지원해달라. 솔직히 들어주고도 남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올해가 다 가고 있고 현재 인도는 연말을 맞아 모든 기업들이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가장 물건이 많이 팔리는 때가 지금이죠. 따라서 삼성은 그만큼의 물량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면 물량을 채울 수가 없죠. 따라서 삼성이 노동자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건 시간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삼성은 노동자들의 요구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저렇게 여유 부리는 게 얼마나 가겠어. 그래, 우리가 없으면 공장이 돌아갈 리가 없잖아. 쟤들도 우리의 소중함을 좀 느껴봐야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삼성 측이 잠잠한 게 긍정적인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여보, 만약 문제가 있었다면 진작에 사람들을 고용해서 우리를 무력으로 밀어버렸을 거야. 이렇게 평화로운 건 일이 잘 풀리고 있다는 뜻이지. 한국도 생각이 있으면 금방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걸? 저도 그 말에 동의했어요. 하지만 그건 우리의 큰 착각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집에 있는데 전화가 걸려왔어요. 남편과 함께 파업에 동참한 동료의 전화였죠. 프리아 씨, 지금 아쇼크가 경찰에 잡혀갔습니다. 순간 눈앞이 캄캄해지더라고요. 거의 한 달이 다 되어가는 시간 동안 잠잠하더니 갑자기 왜? 지금까지 경찰이 개입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불법으로 시위를 한 적도 있었는데도요. 경찰은 6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순식간에 체포하더니 4개의 결혼식장에 구금한 상태였고 제 남편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남편이 구금되어 있다는 결혼식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분명 뭔가 착오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남편은 평화적으로 파업을 하고 있었잖아요. 저는 앞을 지키고 있는 경찰에게 가서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봐, 당장 내 남편을 풀어줘. 내 남편은 회사에 정당한 요구를 한 것뿐인데 왜 잡아간 거야? 그러자 경찰은 짜증난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지금 당신 같은 사람이 몇 명인지 알아? 여기 있는 놈들은 불법으로 시위를 한 거고 이놈들 때문에 국가 경제에 심각한 손해가 생길 상황이야. 이게 얼마나 큰일인지 알아? 인도 경찰은 시민을 때려도 괜찮습니다. 그냥 길 가는 사람을 후드려 패도 돼요. 그런데 저는 그런 건 생각도 못하고 경찰에게 대들었습니다. 당신은 인도인 아냐? 외국 기업이 인도인을 상대로 갑질을 하는데 이래도 돼? 진짜 혼쭐 나고 싶어서 이래? 그랬더니 경찰은 몽둥이 맛보고 싶지 않으면 당장 꺼져. 그리고 당신네들 멍청한 파업 때문에 우리도 며칠째 집에 못 들어가고 있어. 이번에 제대로 단속한다고 했으니까 더 이상 방해하면 모조리 감옥에 쳐넣을 거야, 알았어? 저는 그의 완강한 태도에 결국 도망치듯 자리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도 내내 제대로 단속한다고 했으니까 감옥에 쳐넣는다라는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이렇게 남편이 감옥에 들어갈까봐 정말 두려웠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삼성이 미웠어요. 대체 이들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 경찰과 손을 잡고 이렇게까지 하는 거죠? 그렇게 눈물로 밤을 지새웠고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TV를 켜서 뉴스를 틀었어요. 뉴스는 전날에 있었던 600명 구금 소식으로 시끄러웠습니다. 그런데 뉴스를 보다 보니 점점 멍했던 정신이 또렷해지더라고요. 지금 뉴스에서 뭐라고 하는 거야? 아나운서가 내뱉는 말은 제가 들었던 말들과 전혀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TV 속 아나운서는 이런 말을 하고 있었거든요. 삼성전자 생산 공장에서 한 달가량 지속된 파업 사태가 극도로 심각한 국면으로 접어든 상황에서 이번 파업이 인도 공산당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들의 파업 장소에는 망치와 낫이 그려진 붉은색 공산당 깃발이 내걸려 있었고 이들이 노동자의 권리를 되찾아야 한다며 노동자들의 파업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저는 저희 집에 찾아왔던 라케시가 생각났습니다. 자본주의 어쩌고 하더니 이런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현재 인도 정부는 공산당을 굉장히 경계하고 있는데 공산당이랑 엮여 있다니 이건 정말 큰일이었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리면서 터질 것 같았어요. 저와 제 남편이 공산당과 편을 먹고 있었던 것과 다름없잖아요. 그런데 이어진 아나운서의 말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 생산 공장의 노동자들은 근무 시간이 과도하다며 근무 체계를 주 5일 35시간으로 줄여달라며 요구하고 있지만 이는 한국에서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삼성전자는 인도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 6일 48시간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임금 또한 평균 수준을 웃돌고 있고 직업세습 또한 한국에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분명히 남편이 일의 강도가 심하다고 말하는 걸 들었어요. 그런데 노동법을 준수하고 있던 것이었다니. 생각해보니 다른 집 남편들은 12시간씩 일을 해도 돈 몇 푼 못 번다고 했었는데 그걸 까맣게 바보같이 잊고 있었더라고요. 직업세습도 무리한 조건이라는 것도 이해는 됐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임금 이야기는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평균을 넘는다 해도 인도 평균이잖아요. 그런데 곧바로 이어진 전문가의 의견을 듣자 머리가 새하얘졌습니다. 한국과 같은 글로벌 기업이 인도에 투자한 이유는 저임금과 풍부한 노동력입니다. 이런 이유가 사라진다면 한국이 인도에 남아있을 이유는 사라지게 되죠. 인도 노동자들은 한국에겐 자신들 뿐이라고 생각하지만 한국은 튀르키예 및 베트남에도 공장을 설립하였고 해외 인력을 무려 30%나 줄이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려 중인 상황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삼성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순식간에 실업자가 될 것이고 삼성과 일하고 있는 하청업체들과 공장 주변에 있는 식당 및 편의시설들은 줄줄이 문을 닫겠죠. 한국이 중국에서 공장을 철수시켰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보아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게 선택지가 없다고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있기 때문에 품질 좋은 물건을 생산할 수 있는 줄 알았죠. 그만한 물건을 생산하려면 인력이 많이 필요한데 그 정도 되는 인력은 인도밖에 제공할 수 없을 테니까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저는 이 충격을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TV를 꺼버렸습니다. 바로 그때 구금에서 풀려난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남편은 하루 사이에 얼굴이 반쪽이 되어 있었죠. 어떻게 하루 만에 죽은 사람 얼굴이 될 수 있는지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남편은 집에 들어오자마자 바닥에 주저앉더니 눈물을 펑펑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우리 망했어. 망했다고. 남편은 마치 어린아이가 된 것처럼 엉엉 울었고 어깨와 온몸을 바들바들 떨면서 오열을 했습니다. 남편은 그 울부짖음을 겨우 멈추고는 흐느끼며 말을 이었어요. 지금 인도 총리가 시위에 가담한 놈들을 모조리 다 잡아들여서 감옥에 쳐넣으라고 명령했대. 그렇게라도 해야 삼성의 마음을 돌릴 수 있다고. 우리는 이제 끝났어.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인도 총리가 해외 기업들 들여오느라 얼마나 공을 썼는지 알고 있었어? 난 이 정도로 노력했는지 몰랐어. 특히 삼성을 인도로 데려오려고 별의별 노력을 다 했다더라. 총리가 삼성 눈치를 엄청 본대. 우리 진짜 감옥 가게 생겼어. 이미 충격을 받은 상황에서 이 말을 들으니 사람이 멍해지더라고요. 정말 머리가 싹 비워지더니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그런 제 팔을 잡고 흔들면서 말했습니다. 당신, 내 말 들려? 주변 정치인들이 정말 간신히 말리고 있어서 내가 살아있는 거지? 내일이 되면 어떻게 될지 몰라. 내일 모레가 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지금이라도 여기를 떠날까? 우리 도망가자. 우리 이제 어떻게, 응? 남편은 불안해하다가도 괜찮을 거라며 안심하다가도 울기도 하며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냐, 삼성은 우리를 버리지 않을 거야. 오랫동안 우리랑 같이 일했잖아. 그렇지? 이건 잠깐 있었던 해프닝일 뿐이라고. 저는 남편의 행동이 너무나 이해가 됐어요. 현재 인도의 총리인 나렌드라 모디는 메이드 인 인디아 정책을 펼치면서 글로벌 그룹의 인도 진출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왔거든요. 그 덕분에 총리의 지지율도 많이 올라갔고 실제로 일자리 문제도 많이 해결됐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물정 모르는 삼성 직원들이 그럴싸한 이유도 아니고 얼토당토않는 이유로 생떼를 부리며 삼성의 심기를 건드려 문제를 일으켰으니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게다가 눈엣 가시인 공산당까지 얽혀 있었으니 감옥에 쳐넣는다는 게 그냥 한 말은 아닐 겁니다. 주변 정치인들 중 누군가가 입김을 넣으면 피바람이 부는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저와 남편은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더럽고 냄새나는 곳에서 살다가 자수성가해서 성공의 아이콘이 되었던 저희 부부가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이런 삶을 살게 된 것이 너무나 부끄럽고 후회스럽습니다. 다만 한 가지 바라는 것이 있다면
삼성은 저희들이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릴 때도 평화로운 방법으로 저희를 기다려 주었어요. 보통의 인도 기업이라면 사람을 사서 밀어버렸을 텐데 말이죠. 그런 아량을 베풀어 주었던 만큼 이번 한 번만 더 넓은 마음으로 저희를 용서해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충성을 다해 일하겠습니다. 제발 한 번만 저희를 살려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삼성에게 한국에게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네, 오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참 안타깝네요. 그래도 인도인 평균 2배 이상의 급여도 받고 삶도 풍족하셨다면서 왜 욕심을 부리셨는지 유감입니다. 여하튼 일이 잘 해결되시길 바래요. 자, 그럼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 사연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지금까지 여우튜브 송은지였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 감사드리고 늘 사랑합니다. 당신만의 여우